1. 뇌를 사용하지 않는 운동은 노동이다. 1. 뇌 업그레이드 방법. 1. 오감을 동원하라. 학습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오감을 활용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다. 감각 대사 경로가 기억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은 테리 도일 교수의 연구에서 확인되었다. 특히 청각은 인간의 진화 과정에서 가장 강화된 감각으로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기억을 더 잘 저장하고 회상할 수 있다. 1. 오감의 중요성과 시각. 시각적 자료는 우리의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데 있어 큰 영향을 미친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시각적 자극을 통해 정보를 80% 이상 기억할 수 있다. 뇌의 시각 피질은 정보를 처리할 때 매우 활발하게 작용하며 색상, 형태, 움직임 등의 요소가 포함된 자료는 기억을 더욱 강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서는 인포그래픽을 활용한 학습이 텍스트 기반 학습보다 기억 리텐션을 50% 이상 높인다고 보고했다. 청각은 언어와 관련된 기억 형성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청각 자극은 뇌의 여러 부위를 활성화시켜 정보를 통합하는 데 도움을 준다. 예를 들어 음악에 대한 연구에서는 특정 리듬이나 멜로디가 학습 효율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MIT의 신경과학자들은 음악을 듣는 동안 뇌의 보상 시스템이 활성화되어 학습 동기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는 학습이 단순한 정보 습득이 아니라 감정적 경험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후각은 기억과 감정이 밀접하게 연결된 유일한 감각이다. 연구에 따르면 특정 향기를 기억과 연결시키면 그 향기를 맡았을 때 학습 내용을 떠올리기 쉬워진다. 스웨덴의 카롤린스카 연구소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후각 자극이 기억 회상의 질을 향상시키며 이는 후각이 뇌의 해마와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해마는 기억 형성과 회상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뇌 영역이다. 촉각적 경험은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물체를 만지거나 조작하면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은 기억을 더욱 확고히 한다. 연구에 따르면 신체 활동과 학습을 결합하면 두뇌의 신경 가소성이 증가하여 새로운 정보를 더 잘 받아들이게 된다. 예를 들어 미시간 대학교의 연구에서는 실습을 통한 학습이 이론적 학습보다 기억 리텐션을 75% 향상시킨다고 보고했다. 미각도 학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정 음식을 먹으면서 학습하면 그 맛을 통해 학습 내용을 떠올릴 수 있다. 이는 미각이 뇌의 기억 회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특정 맛과 함께 학습한 정보가 기억에 남는 확률이 일반적인 학습보다 60% 이상 높아진다고 밝혔다. 이는 미각이 기억과 감정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학습 방법 제한. 1. 효과적인 학습 방법 제한. 학습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소리 내어 읽기. 학습할 내용을 소리 내어 읽는 것은 청각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연구에 따르면 소리 내어 읽는 행위는 뇌의 여러 영역을 활성화시켜 정보의 기억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자들은 청각적 자극은 뇌의 언어 처리 센터와 기억 회로를 자극하여 학습한 내용을 더 잘 기억하게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방식은 특히 언어 학습이나 암기 과목에서 효과적이다. 소리 내어 읽는 과정에서 발음과 억양을 통해 정보를 생생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 기억의 정교함을 더할 수 있다. 이 관련 음악 듣기. 특정 주제와 관련된 음악을 듣는 것은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음악은 감정을 자극하고 특정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학습 내용을 기억하는 데 도움을 준다. 연구에 따르면 특정 음악과 함께 학습한 정보는 그 음악을 들었을 때 더 쉽게 회상된다고 한다. 이는 음악이 뇌의 보상 시스템을 자극하여 학습 동기를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바흐의 음악을 들으며 공부한 수학 문제는 바흐의 음악을 다시 들을 때 더 잘 기억나는 경향이 있다. 3. 비주얼 자료 활용. 도표나 그림을 통해 정보를 시각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기억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뇌는 시각적 정보를 처리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며 색상과 형태는 기억의 저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연구에 따르면 정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기억 리텐션이 65% 이상 향상될 수 있다. 인포그래픽이나 마인드맵을 활용하면 복잡한 정보를 쉽게 정리하고 이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4. 체험적 학습. 실제로 손으로 만져보거나 실험을 통해 배우는 것은 기억에 오래 남는 학습 방법이다. 체험적 학습은 학습자가 직접 참여하고 경험함으로써 정보를 습득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과학 실험이나 프로젝트를 통해 직접 경험하는 것은 이론적 학습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다.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실험을 수행한 학생은 이론만을 학습한 학생보다 기억 리텐션이 75% 더 높았다고 한다. 이는 신체적 경험이 뇌의 신경 회로를 강화하고 정보와 감정을 연결하여 기억을 더욱 확고히 하기 때문이다. 이 패턴화의 중요성. 우리의 뇌는 본질적으로 패턴을 인식하고 이해하는데
최적화되어 있다. 패턴을 찾지 못할 때 뇌는 혼란스러움을 느끼고 불안감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마치 처음 가보는 여행에서 길을 잃는 상황과 유사하다. 이러한 혼란은 학습 효율을 떨어뜨리고 정보의 저장과 회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학습할 내용을 효과적으로 정리하고 기억하기 위해서는 패턴화가 매우 중요하다. 1. 패턴화와 기억. 패턴화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그룹화하여 인지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이는 기억력과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정보를 개별적인 요소로 처리하기보다는 의미 있는 덩어리로 묶어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첨킥이라는 개념으로 설명된다. 첨킥은 여러 개의 정보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 기억하는 방식으로 복잡한 정보를 단순화하여 처리할 수 있게 해준다. 이 패턴화의 기억 메커니즘. 우리의 뇌는 정보의 패턴을 인식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억을 형성한다. 신경과학자들은 패턴화는 뇌의 정보 처리 방식의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정보가 패턴화되면 뇌는 이를 더 쉽게 저장하고 회상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정보가 덩어리로 묶일 경우 기억 리텐션이 60% 이상 향상된다고 한다. 이는 뇌가 패턴을 통해 정보를 쉽게 분류하고 연관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1. 기억의 덩어리화. 구체적인 예. 숫자 기억하기. 긴 숫자 목록을 기억할 때 예를 들어 1.22라는 숫자를 기억하는 것보다 1.2, 4.5, 7.8과 같이 그룹으로 나누는 것이 훨씬 쉽다. 이는 전화번호와 같은 실제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숫자를 덩어리로 묶으면 뇌가 이를 더 쉽게 인식하고 저장할 수 있다. 단어 목록. 단어를 암기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사과, 바나나, 오렌지, 당근, 브로콜리와 같은 단어들을 과일과 채소라는 두 가지 범주로 묶으면 기억하기가 훨씬 수월해진다. 이러한 범주화는 뇌의 정보 처리 능력을 극대화한다. 3. 운동 훈련에서의 패턴화. 운동 전문가들은 패턴화가 훈련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다. 운동 기술을 습득할 때 개별 동작을 작은 덩어리로 나누어 연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농구 슈팅 기술을 배우는 과정에서 슈팅 동작을 준비 단계, 발사 단계, 마무리 단계로 나누어 연습하면 각 단계의 실력을 강화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뇌가 각 동작을 개별적으로 기억하고 이를 통합하여 전체적인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3. 구조화의 필요성.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능동적으로 정보를 재구성하는 것이 기억 형성에 더 효과적이다. 이 과정에서 뇌는 새로운 정보를 기존 지식과 연결하고 견고한 기억을 형성한다. 설명하기는 뇌의 여러 영역을 활성화하며 전두엽과 해마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두엽은 고차원적 사고를 해마는 기억 형성과 관련된다. 자신의 이해를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거나 노트에 정리하는 과정은 정보 구조화에 도움이 된다. 이 과정에서 뇌는 정보를 재구성하고 요약하며 중요한 포인트를 강조하게 됩니다. 이러한 활동은 메타인지, 즉 자기인식 능력을 향상시켜 학습자가 자신의 이해도를 평가하고 조절할 수 있게 한다. 메타인지는 학습의 질을 높이고 장기 기억으로의 전환을 촉진한다. 1. 범주화하기. 학습할 내용을 주제별로 나누는 것은 정보의 구조를 명확히 하고 기억을 용이하게 한다. 예를 들어 역사 공부를 할 때 사건을 시대별로 정리하거나 과학에서는 개념별로 묶는 것이 좋다. 뇌는 정보를 범주화함으로써 연관성을 찾고 기억하는 데 도움을 받는다. 연구에 따르면 범주화된 정보는 뇌의 해마와 전두엽에서 효율적으로 처리되며 이는 기억의 인출을 용이하게 한다. 이 마인드맵 활용. 마인드맵을 그려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시각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정보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마인드맵은 정보를 시각적으로 정리하여 뇌의 여러 영역을 활성화시키며 특히 시각적 기억을 강화한다. 연구에 따르면 시각적 자료는 언어적 자료보다 기억에 더 오래 남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뇌의 시각적 처리 능력과 관련이 있다. 3. 자신의 언어로 설명하기. 배운 내용을 자신만의 언어로 설명하는 과정은 정보를 내재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이 과정에서 뇌는 정보를 재구성하고 기존의 지식과 연결짓게 된다. 연구에 따르면 정보를 설명하는 행위는 메타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며 이는 학습자가 자신의 이해도를 평가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자기설명은 장기 기억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기억의 강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상해시와 비유 사용하기. 새로운 정보를 기존의 지식이나 경험과 연결하여 비유를 사용하는 것은 기억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준다. 비유는 복잡한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며 뇌는 이러한 연결을 통해 정보를 더 쉽게 떠올릴 수 있게 된다. 연구에 따르면 비유는 창의적 사고를 촉진하고 뇌의 여러 영역을 활성화하여 기억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예를 들어 전기 회로를 물의 흐름에 비유하는 것은 복잡한 개념을 단순화하여 이해를 돕는다. 4. 스페이스 러닝법. 1. 스페이스 러닝법의 원리. 스페이스 러닝법의 원리는 학습 내용을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반복하는 방식으로 이 방법은 정보를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뇌는 정보를 저장하는 과정에서 간격을 두고 반복적으로 노출될 때 더욱 강한 기억을 형성한다. 우리의 뇌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어떤 기억을 유지할지 또는 버릴지를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자주 사용되지 않는 기억은 필요 없다고 판단되어 제거된다. 따라서 학습한 내용을 자주 활용하고 복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스페이스 러닝법은 이러한 뇌의 작용을 고려하여 학습자가 정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도록 설계되었다. 연구에 따르면 이 방식은 뇌의 해마와 전두엽을 활성화하여 기억의 강화와 인출을 용이하게 만든다. 또한 간격을 두고 반복하는 것은 정보의 인출을 촉진하고 학습자가 내용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돕는다. 1반복 학습. 일정한 간격을 두고 학습 내용을 반복하는 것은 정보를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첫날 학습한 내용을 1일 후, 3일 후, 일주 후에 다시 복습하는 방식은 뇌의 정보 저장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기억을 강화한다.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간격 반복 학습은 기억의 인출을 촉진하고 뇌의 해마와 전두엽을 활성화하여 정보를 더욱 견고하게 만든다. 이 글로 쓰기. 배운 내용을 글로 정리하는 과정은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요약하는 데 도움을 준다. 글로 쓰는 행위는 뇌의 여러 영역을 활성화시켜 내용을 더 잘 이해하고 기억하는 데 기여한다. 이 과정에서 정보를 시각적으로 정리하고 핵심 포인트를 강조함으로써 기억의 강도를 높일 수 있다. 3말하기. 학습한 내용을 소리 내어 말하는 것은 청각적으로 정보를 내재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 과정은 뇌의 청각적 처리 영역을 활성화하고 정보를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돕는다. 소리 내어 말하기는 또한 기억의 인출을 촉진하고 내용을 더 잘 기억할 수 있게 한다. 4. 가르치기. 다른 사람에게 배운 내용을 가르치는 것은 자신의 이해도를 확인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이 과정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고 자신의 지식을 확장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가르치는 과정은 학습자의 기억을 강화하고 내용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도록 돕는다. 5. 활용하기. 학습한 내용을 실제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를 풀거나 관련 프로젝트에 적용하는 등의 실질적인 경험을 통해 기억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다. 실제로 적용함으로써 학습자는 내용을 더 잘 이해하고 기억의 지속성을 높일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 경험 기반 학습은 정보의 장기 기억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5. 고정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라. 고정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은 학습자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테리 도일 교수는 고정된 마인드셋을 가진 학생들이 난 멍청이야라는 부정적인 선입관을 갖게 되면 그들의 잠재력과 능력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뇌의 신경 가소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새로운 정보를 수용하거나 도전에 대응하는 능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결과적으로 고정된 사고방식은 개인의 성장 가능성을 제한하며 실패를 두려워하게 만들고 학습에 대한 의욕을 꺾는 요인이 된다. 이는 지속적인 자기 개선과 발전을 방해하여 결국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된다. 따라서 학습자는 유연한 사고방식을 갖추고 실패를 학습의 기회로 삼아 긍정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1. 고정된 사고방식의 문제. 고정된 사고방식을 가진 개인들은 자신의 능력이나 지능이 변하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에 실패를 두려워하고 새로운 도전을 피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태도는 학습의 기회를 제한하고 개인의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정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실패를 자신의 정체성과 연결짓고 이로 인해 자신을 낮추거나 위축되며 학습에 대한 열정을 잃게 된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뇌의 유연성을 저해하여 새로운 정보와 경험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게 한다. 뇌의 신경 가소성이 감소하게 되어 다양한 상황에 적응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저하된다. 결국 고정된 사고방식은 창의적 사고와 비판적 사고의 발달을 방해하여 개인의 전반적인 성장과 발전을 제한하는 장애물이 된다. 이 성장 마인드셋의 중요성.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이 발전할 수 있다고 믿으며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삼는다. 이들은 이번에는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도전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려고 노력한다.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태도는 개인의 성과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더 나은 문제 해결 능력과 창의성을 발휘하게 한다. 성장 마인드셋은 뇌의 신경 회로를 강화하고 새로운 정보를 통합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다양한 상황에서 적응력을 높이고 도전적인 과제를 즐길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3. 긍정적인 자기 대화. 긍정적인 자기 대화는 개인의 정신적 웰빙을 증진시키는 데 필수적이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 자신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는 연습은 매우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나는 이겨낼 수 있어 또는 실패는
나의 성장에 일부야와 같은 문구를 반복하는 것은 긍정적 사고를 심어주는 데 도움이 된다.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자기 대화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자기 효능감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학습 동기를 부여한다. 긍정적인 자기 대화는 뇌의 전두엽을 자극하여 의사결정 과정과 감정 조절 능력을 향상시킨다. 따라서 자신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은 학습하는 동안 성취감을 느끼고 개인적 발전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4. 실천 방법. 1. 실패를 인정하기. 실패는 성장의 필수적인 요소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이를 통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를 깊이 고민해봐라. 실패는 새로운 시도를 위한 기초가 되며 이를 통해 얻은 경험은 미래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패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는 학습의 기회를 확대하고 개인의 회복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2. 목표 설정.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목표는 스마트 원칙 구체적, 측정 가능, 달성 가능, 관련성, 시간 제한에 따라 설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작은 성취를 통해 자신감을 키워나가면 점차 더 큰 도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믿음과 동기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 3. 피드백 수용하기. 다른 사람의 피드백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개인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 피드백은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개선할 점을 발견하고 자신의 접근 방식을 조정할 수 있다. 피드백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장을 촉진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4. 자기의 반성. 정기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라. 이러한 자기 반성의 과정은 부정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기 위한 중요한 단계이다. 일기를 쓰거나 명상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어떤 사고 패턴이 문제를 일으키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해봐라. 이를 통해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자신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6. 기억력의 중요성. 우리의 삶에서 기억력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상생활에서의 소소한 기억들부터 학습, 업무, 대인관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기억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기억력이 뛰어나다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잘 기억해내는 것을 넘어 그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사회적 관계. 기억력은 사회적 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람들은 서로의 이름, 얼굴, 그리고 과거의 상호작용을 기억함으로써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기억력은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커뮤니케이션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뇌시경의 가소성. 기억력의 향상은 뇌의 신경 가소성과도 관련이 깊다. 신경 가소성이란 뇌가 경험에 따라 구조와 기능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반복적인 학습과 기억의 활용은 시냅스의 강도를 높이고 새로운 신경 연결을 형성하게 하여 기억력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한다. 이러한 과정은 특히 해마와 같은 기억 형성에 중요한 뇌 영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1. 각화 기법 활용하기. 시각화 기법은 기억력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인 전략으로 정보를 시각적 형태로 변환하여 기억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기법을 사용하면 복잡한 개념이나 데이터를 이미지로 변환하여 더욱 쉽게 기억하고 회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단어를 암기해야 할 경우 그 단어와 연관된 이미지를 떠올리거나 그림을 그려보면 해당 내용을 더 잘 기억할 수 있다. 시각화는 단순한 암기 방법이 아니라 정보를 깊이 이해하고 내면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뇌의 연구에 따르면 시각적 정보는 언어적 정보보다 더 효과적으로 처리되고 저장된다. 이는 뇌가 시각적 자극에 강하게 반응하며 이미지와 감정이 결합될 때 기억이 더욱 강화된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시각화는 학습자가 정보를 보다 잘 인식하고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한다. 한시각화 기법 활용 예시. 지구의 대기층이라는 개념을 학습할 때 단순히 텍스트로 된 정의를 암기하는 대신 대기층의 각 층을 시각적으로 상상해보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지구의 대기를 구성하는 여러 층 트로포스피어, 스트라토스피어, 메소스피어, 열대권을 각각 다른 색깔과 형태로 그려본다. 트로포스피어는 구름과 비가 있는 층으로 푸른색으로 표현하고 그 안에 구름 이미지를 추가하여 상상할 수 있다. 스트라토스피어는 오존층이 있는 곳으로 그 위에 파란색을 더하고 오존 기호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시각화해보는 것이다. 메소스피어는 유성이 타는 층으로 불꽃 같은 이미지를 떠올리며 빨간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열대권은 높은 온도를 가진 공간이므로 황금빛으로 상상해보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화는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활성화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연구에 따르면 뇌는 시각적 정보를 처리하는데 특히 강한 반응을 보이며 이는 뇌의 시각 피질과 해마가 함께 작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 각대기층을 색과 이미지로 연결함으로써 학습자는 해당 정보를 보다 쉽게 기억하고 회상할 수 있다. 두시각의 단순화. 시각화는 복잡한 정보를 단순화하는 데 유용하다. 각대기층의 특징을 이미지로 나누어 표현하면 학습자는 이들 간의 관계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이 과정은 뇌의 연결성을 높여 정보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한다. 시각화 기법은 감정적 요소와 결합될 때 더욱 강력한 기억 형성을 촉진한다. 특정 이미지를 떠올릴 때 감정이 동반되면 그 기억은 더욱 깊이 각인된다. 예를 들어 대기층의 각 특성을 상상하면서 그 중요성을 느끼고 다양한 색깔과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이러한 정보는 더 오래 기억에 남게 된다. 이 연산 기법으로 기억력 높이기. 기억력은 우리의 인지 능력 중 가장 중요한 요소로 학습과 정보 처리, 문제 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현대 심리학과 신경과학의 연구에 따르면 기억력 향상에 있어 연산 기법은 특히 효과적인 방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기법은 새로운 정보를 이미 알고 있는 지식과 연결하여 기억의 구조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1. 연산 기법의 기본 원리. 연산 기법은 새로운 정보를 기존의 기억과 연결함으로써 기억의 인출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 과정에서 뇌는 정보 간의 관계를 형성하고 이러한 관계는 시냅스 연결을 강화하여 기억을 공고히 한다. 연구에 따르면 해마는 새로운 정보를 통합하고 기억으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 과정에서 정보 간의 연관성이 뇌의 연결망을 확장하는 데 기여한다. 1대시 우주라는 개념을 학습할 때 이를 별이나 행성과 연결 지어 생각해보는 것이 효과적이다. 우주를 상상할 때 별들이 총총히 빛나는 밤하늘을 떠올리거나 태양계의 행성들이 돌고 있는 모습을 그려보는 것이다. 이러한 연관은 우주의 무한한 공간과 그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천체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처럼 개인적인 경험이나 친숙한 요소와의 연결은 단순한 암기를 넘어 정보의 의미를 깊이 있게 만들어준다. 뇌의 작용과 연산 기법. 연산 기법의 효과는 뇌의 정보 처리 메커니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뇌는 정보를 네트워크 형태로 저장하며 이 네트워크는 정보 간의 관계를 통해 형성된다. 해마는 이러한 연결의 중심에 있으며 새로운 정보가 들어올 때마다 기존의 기억과 연결하여 시냅스를 강화한다. 이 과정에서 신경가소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신경가소성이란 뇌가 경험에 따라 구조와 기능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연산 기법을 사용하면 새로운 정보와 기존 기억 간의 시냅스 연결이 강화되어 기억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연산 기법 극대화. 감정적 요소와의 결합은 연산 기법의 효과를 더욱 증대시킨다. 감정은 기억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감정적으로 의미 있는 경험은 더 강력한 기억으로 남게 된다. 예를 들어 우주라는 개념을 떠올릴 때 어린 시절 별을 관찰했던 경험이나 우주에 대한 영화의 감동적인 장면이 연상된다면 그 기억은 더욱 뚜렷하게 각인된다. 이는 기억을 인출하는 데 있어 더욱 강력한 신호로 작용하여 해당 정보를 쉽게 떠올릴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연산 기법의 실제 적용. 연산 기법은 다양한 학습 상황에서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역사에서 산업혁명을 학습할 때 이를 증기기관과 연결짓는 방법이 있다. 증기기관이 발명되었을 때의 변화들을 상상하며 그것이 어떻게 산업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떠올리면 산업혁명의 중요한 요소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시각적이고 감각적인 연상을 통해 학습자는 정보를 보다 쉽게 인지하고 기억할 수 있다. 또한 연산 기법은 과학적 개념을 설명할 때도 유용하다. 예를 들어 광합성을 학습할 때 식물이 햇빛을 받아 에너지를 생성하는 과정을 상징하는 이미지를 떠올리며 학습하면 그 과정을 더욱 쉽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다. 햇빛 아래에서 푸른 잎이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 모습을 상상함으로써 학습자는 해당 개념을 시각적으로 체험하게 된다. 색, 시각화 기법과 연산 기법의 차이점. 이 두 기법의 주요 차이는 정보 처리 방식에 있다. 시각화 기법은 주로 시각적 자료를 통해 정보를 기억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연산 기법은 기존 지식과의 연결을 통해 기억을 형성한다. 시각화 기법은 구체적인 이미지와 시각적 사고에 의존하는 반면 연산 기법은 언어적 또는 감정적 요소를 활용하여 기억을 강화한다. 또한 시각화 기법은 주로 시각적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 효과적이며 정보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둔다. 반면 연산 기법은 시각적 이미지 없이도 기존의 지식과 연결하여 정보를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는 학습자의 다양한 경험과 배경을 고려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한다. 의사 및 팁. 수축이 잘 돼야 이완이 잘 된다.
이완이 잘 돼야 수축이 잘 된다. 흔하게 몸의 반동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전신운동으로 전신운동을 원한다면 추천하지만 아니라면 최대한 무릎과 허리의 움직임을 제어해야 한다. 항상 올바른 방법을 숙지하고 운동하기 바란다. 또한 어떤 운동을 하든 자세를 잘 유지하기를 바란다. 반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과한 중량을 억지로 들고 있다거나 잘못된 습관이 자신도 모르게 몸에 배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자각했다면 스스로 고쳐나가길 바란다. 운동 자세 또한 운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물론 부상을 예방하는 측면도 있지만 제대로 된 근육 발달을 위한 것이기도 하며 다른 것을 다 제쳐놓고라도 멋이 없다. 폼이 안 나고 너무 아마추어 같아 볼품없다. 몸은 멋있는데 운동 폼이 이상한 사람이 있는가? 이상하게 운동하면 당신은 어디서든 운동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게 된다. 전혀 멋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소리다. 그러니 제대로 된 자세로 운동하여 올바른 근육 성장을 이루길 바란다. 호흡. 수축할 때 뱉고 이완할 때 마시는 이유는 호흡을 뱉을 때 근육이 수축하고 호흡을 마실 때 근육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근육은 호흡을 내뱉을 때 함께 수축한다. 반대로 호흡을 마시는 경우 근육은 늘어나기 때문에 호흡을 마시는 것은 근육을 이완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처음에는 무게 없이 근육의 움직임을 느끼도록 맨몸으로 연습하는 것이 좋다. 무게 없이 맨몸으로도 충분히 자극이 전달된다. 근육은 무게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근육은 움직임 자체로 사용되는 것이다. 집중. 근육의 느낌을 잡는 것을 어려워하지 말아라. 근육의 모양인 결과운동 진행 방향을 상상하고 집중하면 된다. 선수처럼 느끼려 하지 마라. 느껴지지 않는다. 당신은 프로 선수가 아니다. 꼭 느낌을 컨트롤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뇌가 하는 것이니 상상과 집중만 제대로 하면 된다. 자극에 연연하지 마라. 저절로 되기도 하고 안 돼도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생각과 집중이다. 그러니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몸은 뇌의 명령에 따라 움직임으로 집중하고 상상만 하면 된다. 이것은 선수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경력과 상관없이 집중과 상상으로 근육의 성장은 달라진다. 그만큼 중요한 것은 집중과 상상이다. 뇌피셜. 여기서의 내 설명은 예를 들기 위해 비유적 표현을 쓴 것이지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다. 오해의 소지가 존재하며 내 주관적인 생각과 더불어 해부학적인 내용에 비춰 설명한 단순한 지표라고 말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또한 사람의 몸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의학과 과학이 공개한 내용들은 추측일 뿐 정답이 아니다. 누군가 정답처럼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가 창조주인 신이 아니라면 말이다.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정보는 데이터와 통계, 일부의 실험으로만 결정된 것들이다. 전 인구의 통계도 아니며 그저 추측론일 뿐이며 또한 다수의 의견이 답은 아니다. 그저 일정 조건에 맞춰진 통계를 따른 동의일 뿐이다. 그러니 정보는 정보로서 활용하고 자신의 경험적 데이터와 더불어 잘 선택하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당신의 심장이 왜 뛰는지 아는가? 모른다. 그냥 뛴다. 의학적으로 추측할 뿐 숨을 쉬는 것도 심장이 멈추지 않는 이유도 우린 아직 모른다. 그러니 어떤 것도 믿거나 맹신하지 말고 참고만 할 뿐 자신의 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운동 방법을 찾아 나가길 바란다. 5. 마무리. 근육 운동을 할 때 생각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음식을 씹느냐 삼키느냐와 같다. 음식을 삼키면 맛을 모르고 씹으면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삼킨 음식의 맛을 뇌가 인지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듯 생각 없이 운동을 한다면 근육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삼킨 음식처럼 맛을 인지하지 못한 근육은 움직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결과로 성장은 늦어진다.